예, 11월 9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는 지금 오늘 6시 반인가요? 그때부터 또 대규모 장애 집회 엽니다. 민주당 방탄 집회죠. 방탄 집회 여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 바로 1심 선고가 1호가 나오고 또 열흘 후에 2호가 나오고 하니까 막장 지금 몸부림을 치는 이재명 그런 상황인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어제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활비, 특수활동비, 특경비는 특정경비인가요? 뭐 그렇게 되겠죠. 예, 특경비. 이것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소식은 일부에서 어느 정도 전해 들었는데, 거기서, 검찰과장인가요? 검찰과장이 이거 이제 담당하는, 그러니까는 법무부의 검찰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과장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이게 제가 보기에 훌륭한 금객이라는데. 아, 금객. 이분이요. 예, 예. 이분이 78년. 현역 검사인가요? 예. 78년생이에요. 예, 예. 근데 서울인데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잘 아시는구나. 예, 제 후배죠. 예. 근데 연수원은 이제 34기인데, 34기. 예. 이분이 성적이 최우수해서 초임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손혜원이라고 목포 예. 투기 있잖아. 예, 그 사건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도 하고. 무엇보다 이분이 검색해 보면요. 옛날에 문재인 때 윤석열 정권 윤석열 총장 탄압했잖아. 예. 그때 글을 썼어요. 대통령을 직격해 버렸어요. 총장을 흔들면 안 된다. 예. 총장의 임기를 보장돼야 된다. 의기가 있네, 뭐. 와, 대단한 검사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검찰 과장인데 이분이 영혼을 만드니까 특수활동비는 이제 80억이고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 507억이에요. 그 수사비 그게 없으면요. 물론 이게 이화영한테 연어에는 안 사주더라도 원래 피해자한테 설렁탕도 하나 사주고 짜장면도 하나 사주거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아니 검사들은 검사 월급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모든 수사를 자기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와, 완전히 현장에도 막 가야 되고 막 하는데. 마비시킨 거예요. 예, 그걸 마비시킨다. 587억 영혼을 만들고 항해가 사표냈는데 이런 분에게 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리하면 안 되죠. 그럼 이게 진짜 대단한 검사인데 저는 아마 항의성 사표니까 발려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반려를 하겠죠. 법무부 소속이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일종의 검찰 길들이기, 그 다음에 보복극이죠, 이거. 돈줄을 말리는 거 참 치사한 방법인데 돈줄을 말리는 게. 아니, 돈줄을 말리는 게 그냥 말리는 게 아니고 검찰을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검찰 수사가 이재명만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수사가 얼마나 많고 대공수사, 마약 수사 이런 것도 마약 수사 같은 거는 또 이게 특활비가 필요하잖아요. 대공수사 이런 거. 지금 우리 선배님이나 저나 솔직히 세금 많이 내잖아, 우리.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 세금과 수사하라고 부패 뿌리 뽑아라는 거. 우리 세금과 이재명이도 수사하고 부패 범죄인도 수사하고 민생수사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우리 돈이에요. 네, 그렇지. 우리 돈이. 아니, 장정태가 소위위원장이고 장정태, 멍청내 있잖아, 정청래. 그 사람들보다 우리 세금 더 많이 내요. 그럼요. 우리 세금 왜 저거 마음대로 장난치느냐고. 진짜 그 생각이 열받네요. 열받죠. 저는 어제 그 생각이 나던데, 박범계가 옛날에 그때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 행정처 예산 깎아놓고 막 조롱을 했잖아요. 그 법원 행정처. 예산 다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빌어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 맞습니다. 이게 우리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열받네. 이재명 지금 막장 몸무를 치고 있는데 저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제 저번에 했을 때 완전히 흥행에 참패했잖아. 주말 집회에서. 대참패를. 30만 우겼다가 3만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와서 그래서 민노총하고 하기로 했다가 민노총에서 최근에 또 간첩죄로 민노총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이 역풍을 맞겠다 우리가 민노총하고 했다가는 그리고 또 해서 완전히 불리한 것도 아니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는데 어제 SNS에 시청역 앞을 좀 각 메워달라. 다 좀 나와달라고 하고 자기 개항을 주민들한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어디로 직결하면 되고 무슨 몇 번 출구로 나와서 거기에 개항을 깃발을 세워놓을 테니까 글로 오라. 이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저는 다급해서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이재명은 보면은 본인에게 딱 위기가 닥치면은 체면, 염치 다 불구하고 다 해요. 저번에 그 병상에서 자기 체포동의안 올라오니까 병상에서 표결 하루 전날 부결시켜달라고 업소를 했잖아. 맞아.
지금 이제 업소를 하는 건데 이건 거의 본인이 위기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장애 민주당 패널이 이러더라고. 아니 재판은 판사가 하는데 예. 장애 집회는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이런 거잖아. 근데 장애 집회하고 이재명이 방탄하고 무슨 관계 있냐? 참 그 다른데 이런 우기는데 그 제가 예를 들었죠. 뭐라고 그게 들었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촛불 장애집 촛불 집회 있었죠. 그럼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주습니까 안 주습니까? 당연히 주죠. 완전히 100% 줬다고 100% 주죠. 예. 촛불이 무서우니까 막 예. 몇십만이 그때는 진짜 자발적 놓잖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헌재 재판관이 8대 0으로 하는 이유가 예, 예. 그 영향 받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방탄은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하고 다른 게 그때는 국민들이 자발적 노선이 많았잖아. 있었죠. 근데 예. 이런 식으로 동원해 가지고는 판사한테 영향 못 줄 거야. 아, 못 주죠. 근데 예. 의도는 방탄에 맞췄냐고. 모두는 방탄이죠. 장애 집회 가지고 예, 예. 협박하겠다는 예, 거.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장애 집회도 예. 충분히 예. 방탄의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은 국민들이 그게 동조를 안 하니 예. 이재명의 그 방탄 의도가 실패한 것 뿐이지 의도는 방탄 의도가 맞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반박하는 거예요. 실패한 방탄이네. 그렇죠. 실패한 위정교사가 아니고 그 실패한 그렇죠. 방탄이네. 장애 집회가 대규모로 불붙으면 예, 예. 영향 주죠. 예, 실패한 방탄. 그리고 무죄 탄원서 무차별해서 서명 요청을 하던데 혹시 그 무죄 탄원서 서명해 달라고 뭐 안 왔어요? 저는 이름 깝니다. 예. 평택의 그 김현정 아, 그래서 왔습니까? 방송 그 대변이잖아. 아, 문구 보니까 진짜 개딸스러운 문구인데. 아니, 쟤한테도 탄원해 달라는데. 예. 뭐, 끝나게 읽어만 봤죠. 예. 근데 저한테도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 뿌리고 있는데 지금 예. 70만 넘었대. 예. 70만. 아, 근데 한 100만 원 넘을 것 같아. 서 변호사께서 70만 넘은 것을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 저는 그래 안 생각 안 봐요. 해요. 왜냐면 권리당원만 해도 이게 250만. 250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많다는 것보다 70만 됐고. 예, 예. 뭐 이런 거는 이게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우리 전에 촛불 때 우리 예. 박근혜 때 그때 보면 예. 장애 집회도 영향 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그 탄원서 그 이제 저한테도 와서 문구를 보면은 이재명을 죽산 조봉암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그건 동절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파렴치범이잖아. 파렴치범인데 자 인허가 장사한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로 재판을 받는데 그래도 올려놓은 것도 그렇고 거기 내용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판사님의 판결에 대한민국 앞날을 결정한다고 했고 전현희는 대한민국의 존립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존립 여부를 결정한다. 존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있느냐 없어지느냐 문제까지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유죄를 받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집니까? 참, 이제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 많이 써먹잖아. 그게 예. 일부 이제 좌파 판사 아까 유창훈이 예, 예, 예. 뭐 아까 뭐 거기서 우측이냐 좌측이냐 예, 우측문을 뭐 열 거냐 좌측문을 열 거냐 뭐. 이런데 그 한번 재미를 보니까 재미를 봐서. 이제 또 뭐 한번 써무 보는데 예. 그것도 판사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지금쯤 이게 그 장애 집회를 해도요. 네. 이제 실질 영향은 없다 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 이미 끝난 거잖아요. 아, 그렇지. 지금 이미 장애 판결문 집회 작성이 다 해도 끝났잖아요. 아, 맞네. 장애 집회 해도 그리고 이랬네. 일단 이제 장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1심 그러니까 선거법은 일부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벌금을 한 15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이제 하면은 그 2심에서 좀 털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이것은 작성이 되고 있고 그렇죠. 판결문을 중간에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그 앞에 다 이제 형량을 다 정해놓고 이제 판결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그러면 2호 위정교사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정교사는 25일인데 예. 이정교사는 아무리 탄원서를 쓰고 해봤자 조금 전에 일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건 있죠. 이렇게 장애 집회는 막 흔들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그 2심, 3심 또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2심, 3심은. 예, 예. 그다음에 더 큰 아, 거는 2심, 3심에? 예, 더 큰 거는 이게 그 저는 지지층이 결집 효과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그 1심 판결이 만약에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이상 나오고 또 이게 집행유예 이상 논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플랜 B가 나오거든요. 음. 지금 이제 그 김경수하고 김동연이가 그렇지. 독일에서 예. 이제 서로 극비 회동을 만났죠. 하고요. 예, 예, 예. 거기에 김부겸이도 가담하고 그다음에 이거 초일회라고 박용진 있잖아요. 예, 예. 박용진, 예, 예. 초일회 예. 이쪽도 이게 한 15명이 그때 비명행사 당한 사람들. 예. 이번에 유인태를 또 모셔가지고 예, 예. 그 강연을 하고. 강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좋은 미래라고 있잖아요. 옛날 최대 개파. 예, 예. 거기서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또 막 맹비나 하잖아.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재명이는 1심이 불리하게 논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도 이게 그 동료되면 안 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플랜 B가 작동되는 걸 막는 이런 이제 또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장애 집회를 밀어붙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심 판결을 바꾼다기보다는 예. 2심, 3심도 2심, 있고 3심을. 지지층을 결집해야 플랜 B가 가동이 안 되니까 예, 예. 1심이 잘못 놓으면 이게 크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 막 지시를 하고 하는데, 예. 자, 이제 철저한 막장 목부림, 이것은 뭐 지금 다들 소식을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는 조국당하고 같이 한다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조국당하고 같이 한다는 게 조국은 지금까지 탄핵을 막 외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탄핵을 외치는데 조국은 이제 다급하니까 본인이 대법원 판결을 넣으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급하니까 외치는데 이재명은 2심도 있고 좀 너긋하니까는 탄핵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끌어내린다고 해놓고 이거 탄핵 아니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다음 주 주말이면은 그러니까 그 16일이 되거든요. 16일인데 15일 날 1심에 나오잖아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거니까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탄핵 전국으로 돌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번에 민노총하고 안 하는 게 공식적으로는요. 예. 민노총이 그 집회는 탄핵을 탄핵을 주장하니까 하니까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예, 건데 예. 조국당은 탄핵을 공식화시켰잖아. 공식화 시켰지.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는 결과를 보고 예. 탄핵을 하겠다. 예, 예. 이런 게 의도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완전한 압박이네. 그렇죠. 근데 저는 조국당 이번에요. 민노총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예. 실제로 하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밤에 또 채널A 그 광화문 가잖아요. 예, 시간대별로. 시간대 하면 딱 요 집회 끝나면 집에 안 갑니다. 예, 안 가죠. 저기 또 이재명 좀 온데 막 이재명. 행진하고 놀고 놀다가 그럼 이게 어영부영 있으면 숫자 섞여요. 섞이지. 여기 재미 본 게 그 조국이가 옛날에 서리풀 축제 있죠. 맞아. 조리구청장. 딱 봐도 100만 뭐 어쩌고 예. 한 그 시점에. 와 이게 절반은 서리풀 축제 온 사람이야. 축제 온 사람인데. 서초에서. 예, 맞아요. 거기서. 근데 이게 이쪽하고 이쪽 섞이니까 그냥 엄청난 인파가 온 거. 예. 물론 이게 100만 아니지만. 100만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딱 행사만 시간차로 두더라도 그 사람은 그대로 섞이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야 이번에 많이 왔네 할 거야. 그렇지. 닭이 민노총이라도. 예. 그게 뭐 이름표에 나는 민노총 지표하고 니는 이재명 지표하고 이름표 써놨는 게 아니잖아. 그럼요. 따라서 이게 전체를 추산하다 보면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방송도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길이 막히면. 빨리 가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또 봉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저는 이게 요즘 하다 야유를 많이 들어서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가면 이게 그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하철에 얼마 전에 오는데 아줌마가 아니 방송 똑바로 해라고 왜 그 이재명 그런 욕을 하느냐고 엄청나게 죄를 욕하더라고. 욕먹을 짓을 해서 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또 일일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참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저도 가끔가다 당하는데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고 뭐 그쪽도 의견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자, 이 이재명이 그 김용 뭐 이제 본인 재판도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때는 재판 한 3개 받고 있었을 거예요. 3개 받고 있으니까 자기 재판도 바쁜데 김용 재판까지 가서 그 단톡방 하나는 변호사 해서 가로 열고 김용 되고 하나는 골든 드래곤인가요? 김용이니까 김을 검으로 해서 골든 드래곤 이 단톡방에 들어가서 김용 변론을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김용 변호를 지휘를 했을까? 아마 본인이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8억 원, 대장동 8억 원.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의 그 혐의가 8억 4천인데 그 중에 그 개인적으로 뇌물 받았다는 게 1억 9천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개인치더라도 그럼 이게 나머지 돈들은 전부 이게 경선 자금 썼다는 거거든. 대선 후보 경선 자금 그때 검찰 공소장 보면은 이낙연과 경선할 때 호남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약간의 배달 사고는 뭐 의심하던데 이재명 측에서 그건 이제 하여튼 중요한 게 김용이가 입을 열어버리면 이재명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 일병 구하기가 이제 그 플랜이 작동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작동하는 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이제 큰 액수를 받을 때요 유동규한테 성남에서 받는데 그때 수원에 있었다. 자기는 이제 수원에 있었다. 김용원. 요걸 이제 그 위정을 한 게 이홍우 씨입니다. 이홍우.
이홍우 예. 이분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그러니까 코나이하고 다 제외한 그러니까 뭐 이재명 측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측근이죠. 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회장 예, 예, 예. 이 이용우 씨를 교사를 해서 이제 내하고 만나고 있었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찰이 뭐 차량 통행 기록이나 다 컴퓨터에 기록을 접촉. 했죠.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조작이 이제 놓자. 조작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용우가 영장을 치는데 기각이 되고 검찰이 지금은 이용우가 검찰의 북덩어리야. 아, 다 자백을 하나요? 유동규야. 예. 아. 지금 제2의 유동규입니다. 이용우에게 모든 걸 자백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예. 거기에 지금 이용우한테 위정제 공작하는데 둘이가 구속이 된 거예요. 그게 박지민하고 선주야. 위정을 교사를 한 사람입니다. 예. 그 이재명이 똑같이 이재명이처럼 위정 교사한 거지. 예. 그 박지민, 그다음에 그 은혜은자 선주. 예.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두 명 구속됐고 지금 보석 나왔지만 이게 선고 앞두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혐의로 이재명의 캠프의 상황실장 유명한 이우종이라고 있어요. 예. 이우종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노가 성남 아트센터 센터장까지 하고 엄청난 사람이야. 예. 거기에도 조사받고. 그다음에 그 잼버리 할 때 그 대사까지 한 유명한 성준후. 네. 어떻게 사람 이름 이렇게 다 기억하세요? 성준후. 예. 이게 조직적으로. 근데 이 자들이 총지휘한 변호사가 있어. 그게 이상호 변호사야. 이상호? 야, 이분이 압수당한 거야. 압수. 이상호. 예. 이상호 변호사.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저 깜짝 놀랐어. 이상호가 김용의 고등학교 동기야. 아. 서울의 대성고등학교. 예. 66년생. 예. 김용의 고등학교 동기고 예. 대학은 이제 김용희는 연대 신학과 나오고 연세대 신학과. 예. 이분이 서울부터 논대. 예. 30회 시험 붙고 변호사를요. 어디서 했냐면 이게 그 이재명하고 같은 세길에서 한 거야. 세길. 아, 같은 로펌에서. 이재명이가 변호사할 때 시장되기 전에 예. 이상호하고 이게 법무법인 세길 같은 변호사야.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같은 변호사 하면서 김용희 고등학교 동기. 예. 이분이 총지휘를 하는 거야. 위정. 아.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야. 아, 그래요? 단정은 못하지만 새로운 그렇게 피의자로 예.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니까. 예. 피해자로. 이건 이제 수사해봐야 되지.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변호사니까 예. 또 솔로하면 돼. 그렇죠. 의혹이. 예. 근데 그 직원들 있잖아요. 캠퍼. 이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 재판에 관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근데 중요한 게 이걸 압수수색했더니 검찰에서 어마무시한 게 놓은 거야. 뭐.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김용 변호인이잖아. 아, 지금 우리가 주제로 하는 이 이야기. 이게 예. 텔레그램에 변호사들끼리 네. 텔레그램 있잖아. 단톡방. 여기 이상호가 회원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이가 들어가지고 소송 기록을 김용 걸 보면 안 되거든. 김용 걸 다 가져가기 증거 기록을 사진 찍어 막 다 뿌리면서 여러 개 변론해, 요래 변론. 그게 다 알리바이야. 통화 기록이나 차량 운행. 이재명이가 다 이게 지시하는 텔레그램 있죠, 비밀. 요게 이상호 변호사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거기서 무더기로 놓은 거야. 아, 이거 뭐 검찰이 이걸 확보해서 내용이네. 김용 재판부에 냈고 이거 이재명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큰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의 고등학교 동기인데 예. 이재명과 같은 로펌 세길에서 같이 근무를 한 동료고 그렇죠. 이 사람이 김용의 의혹을 그 위정교사를 총지휘한 의혹이 있다.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갔지 피해자니까. 아, 의혹이 있다. 거기에서 이제 무더기로 변호인 자료. 저는 그게 배신할 변호사가 없잖아. 예. 이게 그 김용 금이란 게 골드 드래곤. 네, 골드 여기 드래곤. 임윤태가 한 거거든. 임윤태는 또 제하고 재판되고 잘 알아. 아, 그래요? 그게 남양주의 최민희하고부터 전 사람이야. 근데 김용 변호사인데 임모 씨라는 게 임윤태야. 예. 근데 이 사람이 배신했나?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 김모란 게 김기표거든. 부천에. 예. 김기표. 어떻게 배신했나? 그러니까 배신자는 없어. 근데 텔레그램 출처가 이상호 압수의 과정에 놓은 거죠. 압수에서 그런 검찰이 확보를 한 거네. 예. 누가 제보를 한 게 아니고. 이용우 씨만 자백 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게 그 부인한데 이게 엄청난 저는 사법 방해로 검찰이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 김용이 이상호를 이재명에게 소개시켜서 같이 뭐 로펌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거가 어쨌든 세 사람이 이제 서로 삼각관계 삼각골이 이렇게 얽혀 있는 사이네. 아마 이게 이재명, 순서가 김용? 다를 거예요. 오히려 이게 그 이상호 변호사하고 이재명이가 오래전에 성남시장 되기 전에 같이 변호사를 한 거예요. 근데 김용은 그거 늦게 알았어. 원래 김용은 근데 유동규보다
늦게 하는 거예요. 아. 유동규가 리모델링 조합장 할 때 김용희가 총무입니다. 이상호가 김용을 소개시켜 그렇죠. 줬어요. 그게 맞죠. 그렇겠네. 동기고. 네. 왜냐하면 이게 김용희는 신학과 나고 좀 독특해. 그 유동규 씨 정은에 하면 유동규가 리모델링 조합장 할 때 김용희의 총무였다. 네. 이럽니다. 이상호가 이게 위정을 총지휘를 했다고 하면은 총지휘자 뒤에 또 한 명 있지 않을까? 이재명? 이재명한테 보고 안 하고 같은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그게 보고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보고 받고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변호해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게 문제가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아, 이화영, 그 증거 이화영이 자료. 증거 자료를 이재명 캠프에 주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형사 재판 기록을요 예, 타인한테 주면 이게 무조건 처벌됩니다. 법이. 그러면 이게 그 누가 복사하냐고 김용 기록을 복사하려면 이게 김용의 변호사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재명한테 주면 그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이지. 이재명은 변호사가 아니잖아. 그 김용의 정말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김용의 변호사를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큰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이재명이가 공유하고 보고 증거 기록이 공유한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위정을 교사를 했다. 이것을 들여다 보면서 그 증거로 단체 이제 텔레그램 방을 그 법원에 제출을 했잖아요. 했죠. 법원에 제출을 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재판도 바쁜데 김용 재판까지 했을까? 이것은 결국은 소리 이제 얽혀 있는 사안이 공범이니까. 자기 경선을 위해서 돈 썼고 김용희가 입을 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든 빼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런 방해 행위를 한 건데 지금 여기서만 이게 벌써 처벌되는 게 이용우, 박지민, 서은주 세 명이죠. 그렇네. 그다음에 이화영 사건에도 똑같은 짓을 해요. 이화영 사건에? 이화영 사건에 세 명이 기소돼서 신명섭, 해관협력국장, 그다음에 그 여자 내연녀, 그다음에 그 운전기사 이렇게 세 명 기소됐잖아. 그다음에 이재명이 자기 사건에 이재명하고 김지성 벌써 둘이죠. 그다음에 세 명 지금 8명이잖아. 그렇네. 근데 3명 돼야 돼 기소를. 바로 이제 김혜경 사건에 배소연 자기가 이게 그 다 허위 증언했잖아요. 배소연. 그다음에 그 우원식 의장 부인 신경애. 그다음에 김혜경까지 완전 위정 덩어리야. 그렇네. 한 사람 사건에 이렇게 위정 많은 처음에 다 수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시 그 검찰이 수사를 해서 또 기소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아직 그 검찰 단계에 있는 것도 많고 그것을 이재명이 다 알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모든 걸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다음 주 되면은 1심, 다음 주 우리 토요일 날 법대로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아주 업돼가지고 만약에 무죄 넣으면 저는 좀 잠수 타야 될 것 같은데. 무죄 넣으면은 잠수 타야지 뭐 한두 주는. 그거는 사법 체계가 우리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여론을 보면요, 국민 여론은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정된 게 뭐 20%, 17%, 19%까지 넣었잖아. 근데 법 쪽의 여론은 또 틀려요. 법 쪽에는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법률 전문가들이 양심적이잖아. 법 쪽에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쪽에 편을 써가지고 이재명 쪽 유리하게 하는 사람이 역으로 15%, 17%. 그게 17이고. 좀 이게 이재명 비판한 게 80%. 오히려 이게 일반 국민은 윤석열 비판, 윤석열 지지율이 17이죠. 법 쪽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15에서 17. 저는 이게 맞아요. 우리 딱 보면 법원의 국제인권연구회가 딱 15%야. 15%. 그 15%. 그 다음에 변호사도 그래. 민변 빼고 나면 15% 민변. 근데 이 검사는요. 이제 거의 100% 돌아선 것 같아. 그래서 검찰 수사비 뺏은 거 있잖아. 이게 저는 엄청난 자충수다. 그러니까요. 근데 전국에 2,100명 검사, 수사관까지 다 하면 10,000명이야. 그 가족까지 다 하면 몇만 명입니까? 그렇네. 이거는 이게 엄청난 저는 자충수를 듣다 보면 예산 뺏은 거는. 돈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돈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서종욱의 법대로 일부에서는 이재명 알거지 만들기 이 부분도 살펴봐. 알거지가 된다,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살펴봤고 특히 이건태 정상적 재판장이면 무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재판장이면 유죄를 내릴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재명의 처절한 막장 몸부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서정국의 법대로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전날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